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2023년 계묘연의 각 일간별 운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경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금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운세가 2023년 계묘를 맞아서 어떻게 운세가 흘러갈 것인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신금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보석, 칼,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맵다, 신라면 있죠. 맵다, 신라면. 그 다음에 냉철하다, 냉혹하다, 냉혹, 냉철, 차갑다, 이런 거하고 좀 더 관계되는 거죠. 그렇죠? 신금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수의 화신이다. 복수의 화신이다. 자, 신금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하면은 뭐 한다? 서리빨 같은 복수를 당한다. 서리빨 같은 복수를 당한다. 이렇게. 이게 신금이에요, 신금. 그죠? 자, 이러한 신금에 지지가 몇 개가 있다? 지지가 6개가 있죠. 지지가 6개가 있다. 어떤 지지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자축이 있고, 해자축이 아니고 해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축이 있겠죠. 신사, 사유, 축이 있다. 이렇게 6개의 지지를 가지죠. 그렇죠? 자, 신해가 있을 수 있고, 신묘가 있고, 신미가 있다. 그럼 신축도 있고, 신유도 있고, 신사도 있다. 이렇게. 6개의 지지를 갖는다. 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의 계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렇죠? 자, 신이 금생수잖아. 그러면 금생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음이니까 식신이 되겠죠. 그렇죠? 식신이 되고, 금생수 수생목 이거 같은 거니까 이게 뭐야? 편재가 되겠다. 그죠? 편재가 된다. 이렇게 보죠. 신금을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올해 어떤 운이 들어온다? 식신과 편재의 운이 들어온다. 식신은 뭐예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편재는 눈먼 돈이잖아. 그렇죠? 따박따박 받는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의를 나가면 어떤 데는 1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0만 원 주잖아. 그럼 이거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이건 일정하지가 않지.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 편재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편재에 들어간다. 그래서 올해 신금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좀 벌겠다, 안 벌겠다? 돈 좀 번다. 식신이 있으니까, 그죠? 돈 좀 만지겠다. 이렇게. 남자의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남자의 경우에는 이게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자일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신금을 놓고 일지별로 일지와 같이 연관성을 지어서 한번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한번 보자. 그죠? 한번 보자. 자, 먼저 신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신축을 한번 보자. 신축. 자, 축의 그거는 뭐야? 기본적으로 망이야, 망. 이게 선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르는 거죠. 그렇죠. 걸른다 이런 뜻. 거르는 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소 이러는데 소는 뭐예요? 소는 성실하다 뭐 이런 거죠. 그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실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걸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두 개 합해서 이야기하면은 쇠뿔 이렇게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뭐야? 화가 나면 들어받는 거죠. 그죠? 화가 나면 들어받는다. 쇠뿔, 신축.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해가 있었죠. 지금 올해가 임인년이다. 그죠? 임인년이고 내년에 이제 개해연이 되고 개묘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해자축이 신축년이 있었네. 그죠? 신축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자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해연이 있었고 앞에 가면은 무술년이 있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앞에 쭉 나오죠. 우리한테도 어떤 해가 있었다? 신축년이 있었다. 신축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는 뭐예요? 겨울에 되면 이게 지금 겨울이잖아. 축은 겨울에 소가 어디에서 우리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소 마구간. 마구간에 앉아가지고 뭐 한다? 일도 안 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뭐나 대책임질하는 거죠. 그죠? 대책임질한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뭐야? 누군가 복수의 칼날을 간다. 신이잖아. 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누가 갈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임인년이 되면서 뭐가 왔나? 새로운 리더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새로운 리더가 나타났다. 자,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 새로운 리더가 나타났다. 이렇게. 내년에는 좀 더 평안하겠죠. 그렇죠? 겨울가에 토끼가, 개묘는 겨울가에 토끼가 나와서 물을 먹고 있는 형상이다. 아니면, 이슬비 맞은 꽃잎처럼 싱싱하다. 개묘니까 새롭게 묘목을 이전하다. 묘목을 이식한다. 그럼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술 이게 첩첩산중이라고 그러고 기해를 뭐라고 그러죠? 물에 흙이 막 진흙탕이죠. 진흙탕. 진흙탕의 어떤 해를 거쳐서 갱자 지로 인해서 뭔가 병이 나는 일은 바위 밑에서 쥐들이 깜짝거리는 그런 거죠. 그 이후에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고 이게 지금 내년이 되면 겨울가의 토끼처럼 아주 평안하게진다. 이게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분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속인들이 내년에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무슨 탄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명리학상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오리 바람은 언제까지가 한다? 내년 2월 4일이 해가 바뀌는 날이죠. 내년 2월 4일 입춘이 지나면 운세가 뭘로 들어간다? 개묘로 들어가고 그 전에는 2월 4일 이전에는 뭐야? 임인년의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고 자 12월의 그거는 12월 임인년의 12월이 임자야. 그럼 뭐야? 이게 전부 다 수잖아. 수. 이게 쓰나미죠. 쓰나미. 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에 전부 다 뭔가를 다 그냥 휘몰아쳐 가는 거예요. 휘몰아쳐 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말 그 다음에 임자월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해자축에 임자월이 지나고 나면 임계, 자축, 개축월이 되나? 그러면 여기도 물이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면은 그냥 거의 끝난다.
1월달이 되면 거의 지금 현재 시끄러운 것들이 지금 뭐 노사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얽혀서 사회적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내년 2월달 되기 전에 1월달 되면은 거의 정기가 끝나고 이제 좀 2월달이 되면 좀 평온을 찾는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이러한 신축년에 계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자, 신에 있어서 걔는 뭐라고 그랬어요? 걔는 식신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묘는 편재로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에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식신과 편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다. 맞죠? 그런데 이 신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축을 가지고 들어왔잖아. 그럼 축과 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축과 묘가 어떻게 작용할 건가? 그죠? 축이 계를 보면 이것도 편재야. 그죠? 토생, 금생, 수잖아. 편재가 되고. 묘를 보면은 평관이 되겠다. 그렇죠? 평관이 되겠다. 자, 기본적으로 신이 가지고 들어오는 건 식신과 편재인데, 축이 갖고 들어오는 것도 편재와 평관을 갖고. 자, 편재가 두 개죠. 그렇죠? 재성은 정제와 편재를 가린다, 안 가린다? 정제와 편재를 가리지 않고 이거를 뭐라고 본다? 우리가 길신으로 본다. 돈은 무조건 길신이다. 자, 식신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식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이 뭐야? 정제와 편재잖아. 그래서 재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평관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나가면 괜찮겠네.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단의 회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쪽에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뭐 명예 박사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하면 명예를 같이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신축은 내년에 2023년이 좋다 안 좋다? 2023년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데도 있고 돈도 일하고 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뭐 좋은 거죠. 그렇죠? 내년에 신축은 내년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신축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신묘가 되겠죠. 신묘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묘한 사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신묘한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이거는 편재가 되겠다. 그렇죠? 편재가 되고 묘에는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정제가 되고 정제는 12운승으로 뭐다? 제왕이 되고 맞습니까? 을은 편재가 되면서 뭐가 된다? 근록이 된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신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비한 능력. 우리가 치면은 뭐 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영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촉, 영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전부 다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남편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마누라의 그 생각을 속일 수는 없다. 맞습니까? 자, 신묘는 재성을 제왕과 근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이런 신묘에 뭐가 들어왔다? 계묘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신에 관한 것은 꼭 같잖아. 신에 관한 것은 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 식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식신이 들어오고
묘가 들어오는 것은 편재가 들어온다. 신이 끌고 들어왔잖아. 근데 묘가 만약에 한다면 뭐가 들어왔어요? 개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이니까 편인이 들어오죠. 편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묘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비견이 들어오는 거죠. 비견이 들어온다. 자, 결과적으로 신이 끌고 들어오는 내연의 신묘연에, 계묘연에 식신과 편재를 신이 끌고 들어왔다면 묘는 뭘 갖고 왔다? 내의 힘이 될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견과 이 편인, 자격, 학위, 이런 걸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면 뭐가 된다? 돈이 된다. 이렇게. 자격증이나 학위나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된다. 이런 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신묘한 이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23년이 행운의 해다 아니다. 행운의 해다. 내년에 만약에 신묘를 가진 분들이 행운이 오면 저한테도 차 한잔 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신묘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사가 있다. 신사도 이것도 아주 묘한 거죠. 신사, 이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백사 이러거든요. 백사 잘 봅니까? 아주 영험한 동물이다. 뱀이다. 이렇게. 자, 사는 이게 뭐예요? 화생토 토생금이니까 정관이 되죠. 그 정관이. 자, 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장간을, 인신사에는 무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경으로 들어오고 무경병으로 들어온다. 자, 무는 뭐예요? 정인으로 들어오면서 근록으로 들어오고, 그죠? 정인이 근록으로 들어온 사주다. 정인이 근록으로 들어온 사주는 공부를 잘한다, 안 한다? 공부 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은 이게 신과 그러니까 급제인데, 급제가 뭘로 들어오냐면은 장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도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죠? 치고는 못 사는 사람이죠. 병은 화니까 정관이 되면서 근록으로 들어오죠. 이것도.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재관인사주라고 합니다. 재관인사주. 인의 기본이 뭐예요? 인의 기본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공직에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잖아. 우리가 목화토금수 있을 때 제일 처음 나가 있고, 여기에 식상이 있고, 이게 재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인성이 있고, 여기는 관성이 있다. 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관직을 얻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맞죠? 자, 재성이 넘치면은 관성으로 간다. 이게 매간매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출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이러한 신사에 계묘가 들어왔다. 그러면 신에 대한 기본은 같잖아. 그죠? 신에 대한 기본은 개가 들어오면 이거는 식신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묘가 들어오면 편재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자. 신이 끌고 들어온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사가 끌고 들어오는 거는, 사가 개를 끌고 들어오고 묘를 끌고 들어온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정관과 정인이 들어오잖아. 정관과 정인이 따라 들어오잖아. 그죠? 정인이. 그래, 이 사람은 이거 학이라고 그랬죠. 학위, 자격증. 얘네 이런 거 만약에 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기회죠.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이런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하면
취직을 해서 노력하면, 일을 하면 돈이 된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이해갑니까? 쉽죠? 쉽다. 아주 쉽다. 그래서 신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다? 내연이 2023년은 행운의 해다. 이렇게 보고. 행운의 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신강사주, 신약사주 뭐 이렇게 해서 내한테 용신이 뭐냐, 길신이 뭐냐, 흉신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한 개를 가지고 신사를 가지고 1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사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미다. 신미. 신미를 한번 보자. 신미를. 미는 토잖아, 그죠? 신미가. 토인데, 토생금이니까 이건 편인이 되겠죠. 음이니까 편인으로 되고. 미는, 여름이니까 정, 을, 기.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을하고 기자를 구분했어요. 자, 이거 정은 평관이 되고, 편이죠. 평관이 되고, 을은 편재가 되고, 다 음이니까, 그죠? 편재가 되고, 이거는 편인이 되겠네. 그렇죠? 편인이 되고. 편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랬죠? 별로 치우치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자, 정은 이게 미를 보면 관대가 되고, 을이 미를 보면 양이 되고, 12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가 미를 보면 이것도 관대가 되죠. 그렇죠? 자, 관대, 양, 관대, 이거 다 괜찮은 거죠? 그렇죠? 다 괜찮다. 평관이 관대로 됐다는 것은 일칙이 관직에 나갔다. 이런 뜻도 되죠. 그렇죠? 편인이 관대로 됐다는 것은 일칙이 고시에 합격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자 사주다 그러면 편인이 만약에 이게 뭐야? 모친이잖아. 친정엄마잖아. 친정엄마 아니라도 괜찮지. 남자라도 마찬가지지. 남자라도 엄마가 누구 자리에 와 있다? 엄마가 편인.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와 있다. 그러면 남자 같으면 무슨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가 좋다고 안 하죠. 그렇죠? 여자 같으면 사이와 장모의 갈등, 장사 갈등,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편인이. 신이 미를 보면 12운석으로 보면 쇠야, 쇠. 자, 편인이 쇠로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괜찮은 거죠? 쇠는 뭐라고 그랬어? 이게 반한살이고 다 갖추었다. 돈과 명예를 다 갖춘 걸 반한살이라고 그러는데 편인이 이 지경까지 오면은 상당히 학운도 있다, 없다. 학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미에, 신미에 그게 들어왔다. 계묘가 들어왔다. 그러면 신이 계를 보면 뭐라고 그랬다? 식신이라고 그러고 묘를 보면은 편재라고 했다. 그요? 신이 지금 끌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내연에. 이게 내연에 끌고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미가 있다. 내가 일지가 미다. 그러면 미에 계가 있고 계가 들어오고 묘가 들어온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계는 편재고, 그렇죠? 토생금 금생 수잖아. 편재가 되고, 이거는 관성이 되겠죠. 평관이 되겠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연에 신미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끌고 들어왔다? 식신, 활동성과 재성과 관성을 다 가지고 들어왔잖아. 그러면 신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23년이 좋다 안 좋다? 좋지. 그죠?
왜? 기본적으로 활동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 식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게 지금 신미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hen침살이거든요. hen침살이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때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말을 하는 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미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걸 뭐 또 염소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염소뿔. 화가 나면 염소가 순한 것 같지만 염소도 화가 나면 들이받죠.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온순은 신묘가 굉장히 밖으로 온순해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미 다음에 우리가 지지를 볼 수 있는 게 신유다. 신유. 자, 유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건 왕지잖아. 그렇죠? 왕지. 왕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오 묘유가 지금 왕지인데 묘유가 지금 이게 흉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자, 유가 뭐예요? 신의 유는 비견이잖아. 비견. 이게 우리가 비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야?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그러고 간여지동이라고 하고 간여지동의 기본은 고집불통이다. 그 다음에 부안해동이다. 그 다음에 벼구자 배타성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신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유에 뭐가 가지고 있어요? gem금과 신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급제로서 제왕을 가지고 있고 12운성에 이건 비견으로서 뭘 가지고 있다? 근록을 가지고 있다. 자, 비견급제를 제왕과 근록으로 가지고 있는 신유는 고집이 어떻게 했다? 말도 못한다. 그렇죠? 나무 말 같은 건 절대로 안 듣는다. 거기다가 이게 두 개 다 보석이잖아. 이게 또 보석이고 이게 또 보석이다. 내 잘난 척은 엄청 잘하는 거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예쁘다, 예쁘다. 예쁘지. 신유, 보석이 두 개인데 예쁘다, 잘생겼다. 남자는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질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성질로 이야기하면 더럽다, 차갑다, 냉혹하다, 맵다. 뭐 다 동원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성격은 굉장히 예리하다. 이렇게 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왕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있다? 약간 음욕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음욕이 강하다. 음욕이 강하다는 것은 일탈의 기운이 강하다. 일탈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신유에 뭐가 들어왔다고? 뭐가 들어왔다고? 계묘가 들어왔다. 이렇게. 신유에 계묘가 들어왔다 그러면 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생수에서 식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묘는 활동해서 재물을 얻는 건데 이게 편제로 들어오잖아. 그죠? 편제로 들어왔다. 신이 지금 갖고 들어온 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유는 같은 그거니까 꼭 갖게 되겠죠. 이게 식신과 편제를 같이 갖고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가 유를 보면 이거 병이죠. 병. 12신성. 이러면 영화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어디로 출장을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출장이 좀 잦을 수가 있다. 신유는. 자, 그래서 신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년에 신도 식신과 편제를, 유도 식신과 편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년에 신유도 기대를 하십시오. 자, 신금의 마지막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신해가 있을 수가 있죠. 신해가. 해. 해는 뭐야? 물이잖아. 금생수. 양이니까 상관이 들어오고, 그렇죠. 이게 지장간으로 보면 인신사에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무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무, 갑, 임이 들어온다. 그렇죠. 무는 정인으로 들어오고, 이게 12운승으로 보면 절로 들어오죠. 갑은 뭐예요? 갑은 정제로 들어오죠. 정제. 금생수, 수생목. 정제로 음양이 틀리니까 정제로 들어오면서 이거는 장생으로 들어가요. 12운승으로. 임수는 금생수 하니까 이것도 상관으로 들어오면서 이건 근록으로 들어오죠. 자,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주 원국에 이렇게 갖고 있다. 자, 정인이 절로 들어왔다는 것은 공부에 취미가 없다. 별로 취미가 없어. 취미가 없다. 자, 상관이 신이 해를 보면 상관이 이게 목욕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뭐야? 이 사람은 씻고 꾸미고 남한테 자랑하고 폼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죠. 상관이 근록으로 들어왔잖아. 상관이 근록으로. 근록과 목욕. 그렇죠? 그래 해도 정제가 장생으로 이렇게 해도 돈은 번다. 공부 안 해도 돈 버는 사람이죠. 신내가. 이게 보석이라면 이거 물이잖아. 물로 뭘 한다? 보석을 씻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이는 거죠. 가치를 높인다. 가치를 높인다. 그러니 돈이 되는 거지 뭐. 가치를 높이면. 이해가 갑니까? 쉽죠? 쉽다. 이게 만약에 여자 같으면 이게 뭐야? 상관은 상관경관이니까 얘 어디에 관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자식 놓고 뭐 한다? 부부 이별한다. 아니면 부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진다. 틀어진다. 왜? 내 부부궁에 뭐가 들어가? 자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뭘 한다? 자식을 감싸는 것만 하지 남편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신금에 자, 개가 들어오면 이건 식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개의 묘가 들어오면 이건 편제라고 그랬다. 그렇죠? 자, 편제라고 그랬다. 근데 신해가 개를 보면 이게 뭐야? 급제네. 급제. 그렇죠. 양과 음이 틀리니까 급제가 뭘로 들어왔다? 이게 근록으로 들어오겠네? 근록으로. 제왕입니까? 제왕? 근록? 제왕. 오케이. 제왕으로 들어왔다. 제왕으로, 급제가 제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보다 강한 놈이 내 것을 뺏어간다는 거죠. 내 것을 뺏어간다. 내 것을 뺏어가는 놈이 제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묘는 수생목이니까 상관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녀 봤자 내 돈은 누가 가지고 간다? 이 급제라는 놈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얘네는 뭘 조심해야 된다? 친구, 동료, 급제니까 형제들을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도 있다. 아니면 눈 뜨고 그냥 뺏길 수도 있다. 뺏길 수도 있다. 뭐 보험하는 사람들은 안에 사무실 내에 자기 동료들 간에 어떤 한 물건을 놓고 했을 때 내가 질 확률이 많다 적다. 많다. 그쪽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신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만 조심하면
어차피 식신과 편제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을 듯도 한데 급제가 제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신금의 뭡니까? 신축, 신묘, 그 다음에 신사, 신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신유, 신해에 관한 6개의 일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수일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